1억 2천만 원 성과급 회식 자리 약속이었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가져온 사건,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3년 동안 회사 매출을 무려 12% 이상 끌어올린 한 영업팀장의 이야기입니다. 대표는 술자리마다 매출 50억 달성하면 1억 2천만 원 드리겠다고 했죠. 목표를 달성한 다음 달 통장에 찍힌 건 고작 3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한 약속 과연 법적으로 지켜야 할까요? 때는 2018년 3월이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IT 솔루션 중소기업 테크밸리. 김민준 씨는 38살의 나이에 이 회사 영업팀장으로 입사합니다. 연봉 5,500만 원. 대표 박성호 씨는 면접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했죠. 우리 회사는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합니다. 성과급 상한선 없어요. 이 한마디가 김민준 씨의 마음에 불을 지폈을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입사 첫 해 김민준 씨는 혼자서 연 매출 8억 원을 달성합니다. 전년도 팀 전체 매출이 4억이었으니 혼자서 2배를 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송년회, 박 대표는 소주잔을 들고 선언합니다. 민준 팀장, 내년에 20억 찍으면 성과급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분위기는 뜨거웠죠. 2019년 김민준 씨는 24억을 달성합니다. 목표를 훌쩍 넘겼어요. 하지만 성과급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내년엔 꼭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32억을 달성했지만 성과급은 2,500만 원, 또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원가가 올라서요. 그래도 김민준 씨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1년 초 또 다시 회식 자리, 박 대표가 취기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준이 올해 50억 달성하면 진짜 1억 넘게 드릴게. 아니, 정확히 1억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내 명예 걸고. 옆에는 이사와 부장이 있었습니다. 모두 들었죠? 그날 밤 김민준 씨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진짜 될 것 같아. 그 설렘이 느껴지시나요? 결말은 잔인했습니다. 2021년 11월 누적 매출 51억 돌파, 최종 집계 53억. 회사 전체 매출의 82%가 김민준 씨의 성과였습니다. 2022년 1월 급여일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기본급 458만 원, 성과급 300만 원, 합계 758만 원. 약속했던 일 억 2천만 원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대표실 문을 두드렸을 때 박 대표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회식 자리 농담을 진짜로 받아들인 거 아니죠? 우리 회사 규정상 기본급 200% 넘게 줄 수 없어요. 김민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갔을 겁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구두로 한 약속, 그것도 술자리에서 한 말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내가 한턱 쏠게와 50억 달성하면 1억 2천 줄게 사이에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그리고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 쉽게 말해 서로 믿고 약속한 건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충돌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잘하면 확실히 챙겨줄게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약속,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원고 김민준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번의 술자리 말을 믿은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금액을 들었고 그때마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사와 부장이라는 증인 앞에서 내 명예 걸고라는 말까지 나왔죠.
사내 메신저에는 박 대표가 성과급을 언급하며 독려한 메시지가 무려 17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약속을 믿겠다고 생각한 게 과연 순진한 걸까요? 그는 그 믿음 하나로 3년을 헌신했습니다. 피고박 대표 측 논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쪽 주장도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우선 회식 자리, 그것도 수리오간 자리에서의 발언입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라면 서면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 결의 같은 공식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취업규칙에는 성과급 상한이 기본급의 200%로 명시돼 있었고 김민준 씨도 입사 시 이를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업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성과급을 받았으니 충분한 보상을 했다는 논리입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담긴 서면,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준의 손을 들어준다 혹은 박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의 예상과 같을지 전혀 다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김민준 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일부 승소입니다. 핵심 근거는 신의성실의 원칙, 쉬운 말로 하면 믿게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와 민법 제2조를 들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며 반복적으로 성과급을 약속했고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여 현저한 성과를 냈다면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 보상을 약속했다면 그것이 술자리였든 회의실이었든 상관없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강렬한 문장이죠. 다만 1억 2천만 원 전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이 법정에 서지 않았고 구체적 금액이 담긴 서면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재판부는 3년 안의 성과와 업계 평균, 회사 기여도를 종합해서 적정 성과급을 6,1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미 받은 300만 원을 제외하면 추가 지급액은 5,800만 원.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생각보다 아주 실용적입니다. 첫째, 구두 약속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하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실제로 행동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둘째, 증거를 남기세요. 회식 자리에서 중요한 약속을 들었다면 그날 바로 문자나 메신저로 오늘 대표님 말씀대로 50억 달성 시 1억 꼭 2천만 원 성과급 지급 확인합니다. 라고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보내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셋째, 취업 규칙을 꼭 확인하세요. 구두 약속이 취업 규칙보다 우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사 전 성과급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직장은 신뢰로 굴러가지만 신뢰도 증거가 있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5,800만 원으로 결론 낸 재판부의 결정, 여러분의 생각과 같으셨나요? 아니면 1억 2천만 원 전액을 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버딩미 블로그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에피소드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